오늘 배우는 내용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었던 내용과 겹쳐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가 않으니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에는 단항식의 덧셈 뺄셈에 대해서 배웠었고요. 이번엔 다항식을 볼 건데 마찬가지 다항식의 덧셈 뺄셈부터 시작해서 곱셈 나눗셈까지 쭉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 그래서 덧셈 뺄셈은 괄호를 풀 거예요. 괄호를 푼 다음은 동류항 정리한다는 것은 똑같아요. 그래서 괄호 푸는 걸 잠깐 복습 좀 해봅시다. 괄호 대괄호든 중괄호든 소괄호든 괄호가 있을 텐데 괄호 앞에 아무것도 없다던가 또는 괄호 앞에 플러스가 있을 때는 모두 다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괄호를 생략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대로 나오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 괄호 앞에 마이너스가 있을 때는 괄호가 풀어지긴 풀어지는데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마이너스의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로 풀려진다고 집중하셔야 돼요. 마이너스의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a의 플러스 b가 된다는 뜻이고요. 마이너스 a의 플러스 b는 플러스 a의 마이너스 b가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b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플러스 a에 플러스 b로 이렇게 괄호를 벗고 나온다는 거죠.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 뭐 뒤쪽에서 배우는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괄호 앞에 수가 있다던가 괄호 앞에 문자가 있을 경우에는 곱해져 있었겠죠. 당연히 이렇게 됐을 때는 뭐 하시는 거죠? 분배 법칙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죠. 뭐 예를 들어서 숫자 2 곱하기에 3a 더하기 b가 있어. 그렇다면 분배 법칙을 해서 2 곱하기 3a 더하기 2 곱하기 b가 됐겠지? 맞아. 따라서 계산해 주시면 얼마야? 6a 더하기 2b. 기주야 집중해야 돼. 이해되시겠어요? 기주야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어떻게 계산이 될까? 우선 부호도 어떻게 되겠어? 다 반대가 되겠지? 불러봐.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2 2b 그쵸? 마이너스 2 곱하기 b니까요. 마이너스 2b 괜찮아? 좋습니다. 또는 괄호 앞에 문자가 있어. a 곱하기에 2b 플러스 3이래. 그럼 마찬가지 이 괄호를 풀어주기 위해서는 분배 법칙을 하시는 거죠. a 곱하기 2b 더하기 a 곱하기 3. 우리가 곱셈기호 생략하는 방법에 의해서 예쁘게 정리해 주시면 숫자가 앞에 놓이죠. 2ab 더하기 숫자가 앞에 놓이죠. 3a 이렇게 정리가 됐을 거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 서준아 그렇다면 마이너스 a 곱하기 2b 플러스 3이야. 전개해봐. 마이너스 2 ab 그리고 마이너스 3a까지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이렇게 괄호를 풀어달라는 뜻이야. 알겠지? 먼저 다시 한 번만 필기해 보도록 합시다. 괄호 푸는 방법이요. 빨리 한번 필기해 보실까요? 괄호 앞에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 그대로. 괄호 앞에 아무것도 없죠. 그럼 그대로 나오는데 얘 플러스의 부호가 이렇게 붙는다고 생각해도 좋고 또는 얘가 그대로 내려왔다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은 지금 항이 뭐뭐 있어요? 2a랑 마이너스 3b 플러스 a 마이너스 2b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예쁘게 교환 법칙을 정리해 주시면 얘는 어떻게 나올까요? 2a 플러스 a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2b 맞습니까? 그래서 식 정리해 주시면 얼마입니까? 3a 마이너스 5b 3a와 마이너스 5b는 계산이 되지 않아요. 동류항이 아니죠.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다시 해봅시다. 괄호 앞에 아무것도 없어. 그대로. 괄호 앞에 마이너스가 있죠? 따라서 부호를 플러스 5x 마이너스 2y로 반대로 다 바꿔주셔야 돼요. 다 바꾸셔야 돼요. 앞에 것만 바뀌는 게 아니라 뒤에 거까지 다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렇다면 지금 항은 뭐 있나요? 6x 마이너스 4y 플러스 5x 마이너스 2y. 예쁘게 동유항 정리를 해 주시면 얼마입니까? 11x 마이너스 6y. 서준아,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난 좀 이따가 연습을 더 해야 되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적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된다고. 또는 필요한 것들, 요 마이너스가 없어지고 플러스, 뭐 마이너스가 없어지고 플러스의 부호가 된다. 또는 뭐 부호 바뀐다. 뭐 이런 것들 잠깐 메모해 주는 건 괜찮지만 답 적어 두면 너한테는 도움이 전혀 안 된다고. 아시겠죠? 다시 봅시다. 마찬가지입니다. 분배 법칙을 하겠죠? 조금 익숙해지시면 그냥 하셔도 괜찮아요. 은찬아 불러봐. 6x 플러스 4y 마이너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y 플러스 8. 네. 그럼 지금 동유항이 이렇게 계산이 되죠. 멀리 적어볼까요? 얼마죠? 5x 유연아 4y와 플러스 y니까 얼마 있어? 플러스 5y. 그 다음 마이너스 2와 플러스 4가 있으니까 얼마야? 플러스 2. 이거 다 풀었어요. 그 혹시 올렸어요? 올리지 못했어요? 네, 그럼 제가 올려놓을게요. 네, 오늘은 가셔도 되고 수진이랑 그 지환이도 지금은 그냥 가라고 하셔도 돼요. 잠깐만 미안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방법이 한 2가지 방법 정도가 있으니까 2가지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요, 통분하시는 겁니다. 통분해볼까요? 얼마를 통분해볼까요? 12. 네. 12로 통분하기 위해서는 똑같이 3배씩 했는데 전체 3배를 하셔야 되는 그런 조심하실 부분이 있어요. 그럼 계산하시면 얼마입니까? 3x 플러스 6y. 얘는 12에 몇 배 했어요? 2배 했죠? 4x 마이너스 2y. 그 다음은 12분의 1로 전체 통분이 되는 거죠. 3x 플러스 6y 에다가 4x 마이너스 2y 전체를 더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괄호 앞에 덧셈이 있다 보니까 그냥 생략하자 이렇게 되는 것 뿐이죠. 그냥 뒤에 걸 그냥 붙여준 게 아니에요. 전체를 더해줬는데, 괄호 쳐서 더해줬는데 필요가 없으니까 지워진 것 뿐인 거예요. 아시겠죠? 따라서 식을 정리해 주시면 12분의 동유항 7x 플러스 6y와 마이너스 2y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6y와 마이너스 2y예요. 12하고 3 통분이 아니에요. 이게 약분인데. 맞아. 약분. 네? 12하고 4는 12하고 4y예요. 이렇게 놔두셔도 되는데, 봐봐. 너희 약분할 때 보통 이런 상황이 놓일 거예요. 첫 번째는 잠깐 볼게요. 12분의 7x 플러스 5y야. 이건 그냥 그대로 놔두시면 되죠. 12분의 7x 플러스 4y야. 얘도 그대로 놔두셔도 돼요. 12분의 2x 플러스 3y. 얘도 그냥 놔두셔도 돼요. 12분의 2x, 12분의 3y 각각 약분이 되지만 그대로 두셔도 돼요. 왜냐하면 같은 수로 약분되는 건 아니니까. 대신에
얘는 이런 거 괜찮다고. 너 괜찮아. 너도 괜찮고 너도 괜찮아. 12분의 4x 플러스 8y. 얘는 안 돼요. 얘는 왜 안 될까요? 각각의 항이 같은 수로 약분이 되죠. 이해되세요? 얘도 4로 되고 얘도 4로 되죠. 이해되시겠어요? 이런 경우는 이대로 두시면 안 되고 무조건 약분을 하셔야 돼요. 나누기 4씩을 하셔서. 알겠지? 위에 거는 왜 살았어요? 얘는 2로 약분되고 3으로 약분되니까. 다른 숫자니까. 이해되실까요? 아, 그때그때 상황마다 내버려 두는 거 헷갈려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거 고민하지 말고 분자가 두 개지 분모는 하나고 다 쪼개. 우리의 사랑으로 다 쪼개. 다 쪼개 놓으면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것이 다 부질없는 짓이야. 다 쪼개고 나면 이제는 단독적으로 스스로 약분하는 것을 사용할 수 있게 되죠. 따라서 얘는 이대로가 답일 거고요. 얘는 3분의 1y. 얘는 6분의 1x 4분의 1y. 얘는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2y.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럼 정답의 형태는 어떤 겁니까?를 묻자면 왜 분모가 같아서? 얘 정답, 얘도 정답, 얘도 정답, 얘도 정답. 전 쪼개놓은 게 편해요 라고 했는데 이렇게 쪼갰는데 이렇게 내버려 두면 얘는 오답 처리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반드시 이쪽 다음 과정으로 반드시 넘어오셔야 돼요. 쪼개셨으면.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 얘 정답, 얘 정답. 여기서는 얘만 정답. 이해할 수 있겠어요? 저 안 쪼개도 돼요. 네? 저 안 쪼개도 돼요. 답실 때 저거 그냥 저렇게. 근데 안 쪼개셔도 된다고요. 지금 위에 거 3개는 안 쪼개셔도 된다고. 대신 밑에 건 쪼개셔야 된다고. 이 네 번째 거는. 지금 그거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배우는 교과 과정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부터 답을 적는 데 있어서 이런 형태의 답을 적는 데 있어서 쪼갤까 말까가 고민되잖아. 거기에 대한 제가 지금 해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태에 맞춰서 위에 3개는 그대로 둬도 괜찮다. 밑에 건 무조건 약분한다. 알겠지? 또는 언제 약분하고 언제 했는지 헷갈린다. 그러면 그냥 다 쪼개시라고. 알겠죠? 쪼개서 각각을 다 약분하세요. 그게 가장 깔끔하기도 하죠. 괜찮을까요? 아무튼 지금처럼 이렇게 계산하셔서 답을 이렇게 내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지금 뭐 한 거야? 통분한 거야. 알겠지? 네, 통분한 거. 지워볼게. 두 번째 방법은 곱하기 12 하면 안 돼. 24? 24? 안 돼. 곱하는 거 안 돼. 응? 곱하는 근거는 뭐야? 양변에,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하여도 등식은 성립한다. 성질 때문에. 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12나 24를 곱해왔는데 지금은 등호가 없어. 따라서 곱하면 망해. 곱하는 거 아니야. 가장 많은 오답이야. 알겠지? 곱하는 거 아니야. 뭐 할 거냐면 두 번째 방법은 다 쪼갤 거야 그냥. 이렇게. 물론 6분의 2는 3분의 1이 됐겠죠. 이해되세요? 그 다음 동류항 정리. 얘랑도 동류항이죠. 정리해 주시면 12분의 3, 12분의 4니까 12분의 7x
얘는 6분의 3, 6분의 1이니까 6분의 2, 3분의 1 y 이렇게 되겠죠. 이해될까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정리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각자 다양한 방법으로 계산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괜찮아? 아 근데 문자가 분배법칙 될 때는 수는 원래 앞에 쓰는데 문자는 원래 뒤에 쓰는 거예요. 네? 아니 저기 4분의 1초가 잠깐만 미안 여기 이렇게 괄호가 있어야 되죠. 아 네. 그때 문자는 항상 뒤에 분배법칙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분배 법칙이 네, 문자 4분의 네. 여기에서요? 네. 얘가 아무래도 상수니까 상수는 앞에 두니까 아 상수 항상 앞에 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괜찮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지금 이런 형태에 있을 때 곱하기 12 하시면 안 돼요. 가장 많은 오답이 곱하기 11 해서 나오는 거니까. 알겠죠?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것들도 한번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문 좀 열어주세요. 지금 다 졸려야 한다. 학교 끝나는 다음에 바로 와서 지금 피곤할 것 같아요. 가서 초콜릿 있는데 혹시 아세요? 가서 초콜릿 드시고 오셔도 돼요. 어딨어? 초콜릿 먹을 사람. 우선 그럼 제가 갖고 올게요. 이번 2번을 볼 건데 이번엔 괄호가 여러 개 써. 식이 복잡해서.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정리하기로 할 거냐면을 보자는 얘기입니다. 순서는 이겁니다.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순서대로 푸는데 풀래! 괄호 풀래! 그래서 괄호를 이렇게 쭉 푼 다음에 계산을 마지막에 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실수할 가능성이 그만큼 많아지니까 소괄호 풀고 동유항 정리 중괄호 풀고 동유항 정리 대괄호 풀고 동유항 정리 이해되시겠죠? 네. 싹 다 끝난 다음에 동유항 정리를 마지막에 하는 게 아니라 괄호 하나 풀 때마다 주변 애들이랑 동유항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풀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문제를 보죠. 소괄호 어디냐? 여기 있네. 괄호 앞에 더하기지? 그렇다면 그냥 나올 거야. 그렇다면 앞에 있는 애가 있었잖아. 그쵸? 맞아? 동유항 정리. 하시면 얼마입니까? 동유항이죠? 2x. 동유항이죠? 마이너스 2y가 지금 중괄호 앞에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중괄호 풀어봅시다.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2y에 앞에 5x가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따라서 최종 결론은 플러스 3x 플러스 2y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좀 이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실 겁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2번 한번 해봅시다. 소괄호 풀어봅시다. 3x 마이너스 4y 소괄호 또 있나? 또 여기 있어요. 그 다음 동유항 정리 얼마입니까? 2x 마이너스 3y가 지금 중괄호 안에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중괄호 앞에 부호가 플러스죠? 그대로 나옵니다. 그 다음 앞에 동유항이 있었죠? 2y가 있었네요. 그래서 동유항 정의까지 하시면 얼마죠? 2x 마이너스 y 맞습니까? 이 크기는 2x 마이너스 y 2x 마이너스 y가 대괄호 안에 있었네요. 앞에 5x 마이너스만 이제 남았습니다. 맞습니까? 또 순서 잘 맞춰주셔야 돼요. 그럼 식 정리해 주시면 5x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y가 되겠죠. 정리해 주시면 얼마입니까? 3x 플러스 y 맞습니까? 네? 요거 괜찮아? 여러분한테 부탁드립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죠. 2차 식의 덧셈 뺄셈이야. 2차 식의 덧셈 뺄셈. 오늘의 마지막 내용이니까 집중해. 2차식 우리가 1학년 때 1차식을 배웠었죠. 1차식은 뭐야? 최고 차수가 1차였던 거죠. 그렇죠?
각각의 항들이 있는데 야 너 몇 차냐 물어봤더니 최고 차수가 1차 항을 우리는 1차식이라고 불렀었어요. 그럼 2차식은 뭘까? 최고 차수가 2차식이어야 된다. 2여야 된다는 거죠. 동류항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동류항 계산하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1학년 때 배웠듯이. 만약에 이것을 해결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지금 여기는 보기만 잠깐 볼까요? 괄호 앞에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그대로 나왔고요. 괄호 앞에 마이너스 있죠? 그래서 부호가 바뀐 겁니다. 눈에 들어오세요? 그 다음에 이번에 동류항이 4x제곱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와 없네. 플러스 3과 플러스 1 맞습니까? 그래서 동류항 계산해 주시면 이 창들끼리 계산하시면 얼마입니까? 3x제곱 맞아? 2x는 저밖에 없어요. 그럼 그냥 내려오시면 되겠고 상수항은 3 더하기 1이니까 4가 되겠습니다. 네. x제곱이랑 x는 그러면 정리 못하는 아 그렇죠. 얘는 동류항이 아니니까. 동류항이 뭐였죠? 동류항은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이었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3x제곱과 2x는 문자는 같지만 차수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괜찮을까요? 봅시다 한번. 2차식을 골라봅시다. 2차식 2차식 맞습니까? 네. 2차식 맞습니까? 아니라고요. 분모에 문자가 있으면 얘는 분수식이에요. 알겠죠? 다시 한번 식을 정해보면 유리식은 식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다항식, 하나는 분수식. 다항식에서야 우리가 1차냐 2차냐 라는 게 나오는 거고요. 분수식에서는 차수의 개념이 없습니다. 따라서 분모에 미지수가 들어갔다면 안 돼요. 알겠죠? 분자에는 들어가도 됩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비읍을 만들어서 3분의 x제곱 마이너스 4는 2차식입니까? 3분의 x제곱 마이너스 4 얘는 2차식입니다. 그죠? x제곱의 개수가 3분의 1인 거죠. 얘는 2차식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똑같은 분수 형태지만 리을은 아니야. 리을은 분수식이라서 우리 교과 과정이 아니야. 언제 배우냐면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나 배워. 알겠지? 따라서 우리 과정이 아니야. 비읍은 우리 과정이야. 2차. 차수는 2고 개수는 3분의 1. 이해될까요? 조심하셔야 돼요. 미음은 2차식입니까? 미음? 2차식이죠. 마이너스 5a 제곱이 있으니까 2차식. 맞습니까? 괜찮을까요? 따라서 지금 이 문제에서 2차식은 니은, 미음, 그리고 비읍까지 이 정도까지 있겠네요. 괜찮을까요? 교재는 비읍 없죠. 그 다음 계산 한번 해봅시다. 동류항 계산하는 거 배웠으니까 한 번씩 해보자고. 괄호 앞에 아무것도 없네? 괄호 앞에 플러스가 있네? 그대로 동류항 계산 x제곱과 마이너스 3x제곱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x제곱 예? 깜짝이야. 네. 괜찮아요. 이해 안 되면 그때부터 멈추시는 것도 괜찮아요. 마이너스 3x와 플러스 4x는 플러스 1x 그렇죠? 네. 그 다음에 플러스 2와 마이너스 1 플러스 1. 더 이상 동류항은 없습니다. 3번 해볼까요? 3번 녹색으로 풀어보죠. 녹색이 눈 피로에 좋다니까. 괄호 앞에 아무것도 없죠?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3. 괄호 앞에 마이너스가 있네? 부호를 다 바꾸셔야죠. 불러봐봐. 플러스 2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5. 좋아. 동류항 계산해 봅시다. 서준아. 날 쳐다볼 게 아니라 서준아. 네?
날 쳐다보지 말고 교재 봐야죠. 풀어보라고요? 저 3A 제곱. 네, 3a 제곱. 그 다음 동류한 계산. 그러면 플러스 아니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a. 동류한 계산. 플러스 9요. 플러스 9. 다시. 이거는 파랑으로 해볼까요? 파랑. 보라색으로 그려주세요. 네. 4번은 보라색으로 하자. 유원아? 불러볼까 나? 2a 제곱 더하기 3a 마이너스 1 더하기 3a 제곱 마이너스 12 5a 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14 A 3a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4. 잘했습니다. 다음에 기주야. 네. 불러보자. 2분의 1x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5요. 네. 그 다음은 혹시라도 실수할지 모르니까 이번엔 천천히 실수할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상수항 마이너스 4분의 1과 마이너스 5 정리해봅시다. 2분의 1 빼기 3분의 1은 6분의 3, 6분의 2니까 6분의 1 x제곱 플러스 6x 5는 4분의 20과 똑같죠? 계산하시면 얼마죠? 마이너스 4분의 21 21 괜찮아요? 그래서 6과 4의 최소공배수 12를 곱하면 안 된다고. 등호가 없기 때문에. 알겠죠? 곱할 근거가 없어. 여기 이런 게 있었네요. 하나씩 해봅시다. 2번 해볼까요? 2번 끝판왕 같으니까 2번까지 하고 우리가 한번 스스로 연습 한번 해봅시다. 먼저 소괄호부터 푸시는 거죠. 풀어볼까요?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 그 다음 동류한 계산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깔끔하게만 한번 적어볼게요. 불러봐. 3a 제곱 없죠, 그죠? 3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이해되세요? 제가 지금 이 표시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그어놨잖아요. 그죠? 괄호 푼 다음에 나머지 것들과 연산해달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동류항 정리했더니 3a 제곱 그대로 나오고 2a와 마이너스 4a. 그래서 마이너스 2a. 상수항은 마이너스일 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됐습니까? 여기에 중괄호가 있었는데 그런데 중괄호 앞에 플러스가 있네? 그렇다면 어떻게 돼야 돼? 그냥 그대로 깔끔하게 부호 그대로 나오는 거죠? 이해될까요? 그렇다면 여기에 얘랑 연산이 되겠네요. 이해될까요? 불러봐. 2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1인 거죠? 마이너스 6. 괜찮을까요? 제가 지금 조금 공간을 좀 줄이고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나중에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어요. 혹시 지금은 헷갈리면 아까 했듯이 하나씩 천천히 다 적어가세요. 괜찮으니까. 지금 우리가 대괄호 안을 정리했죠. 대괄호로 풀려고 봤더니 앞에 마이너스가 있네? 맞습니까? 풀어봅시다. 2a 제곱에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6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동류한 계산 2a 제곱 2a 제곱은 소거돼서 없어지는 거죠. 같은 애들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은 2a 플러스 6이 되겠네요. 2로 나누면 안 돼요. 그냥 2a 플러스 6 자체가 끝입니다. 괜찮을까요? 좋습니다. 지금서부터는 35까지 풀어보십니다.